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스일생 김설아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다 들으셨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이번 달에도요 속전속결로 기출 프리세트 특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주제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눈에 많이 띄실 텐데 우리 이제 본 정규 과정 속에서 다루기 조금 힘든 주제들이다 보니까 지금 요 특강 영상을요 시청하시는 것을 일기일회 찬스라고 노리시고 열심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트 1은 뭐 큰 이변이 있지 않은 이상 뭐 신규 유형이 이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랬었죠. 일기예보, 뭐 행사 안내문 나오는 유형들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한 10가지에서 15가지 이제 지문 세트가 있는데 자, 그 내에서 여러분들이 그 지문 내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어휘들 있잖아요. 그거를 잘 숙지해놨다가 나중에 또 다른 일기예보가 나오더라도 나중에 또 다른 행사 안내문이 나오더라도 그 어휘를 발견했을 때 반가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잘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파트 1은 일단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랬었죠. 그 읽는 게 문제가 되는데 뒤에서 여러분들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 이건 좀 말이 안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읽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잘 또 어필을 해주시고요. 자, 파트 2는 사무실인데 사무실은 우리가 늘 많이 해왔었지만 사무실에서 항상 사람이 미팅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특이했었던 게 자, 두 사람이 일어나서 악수를 하는 장면이 한 차례가 출제가 됐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묘사를 할 수 있는지 그 행동적인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휴식도 우리가 본 과정 속에서 좀 잘 다뤘던 주제는 아닐 거예요. 자주 나오는 빈출도가 높은 유형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설명 잘 안 해드렸었는데 자, 휴식도 또 늘 우리한테 물어보지 일상 내에서는 학교나 그 다음에 자, 직장이라는 그 장소의 범위값에서 이제 안에서 물어보거든요. 학교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하실 때 무엇을 하시나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몇 차례에 걸쳐서 휴식을 하시나요? 빈도수나 아니면 시간과 그리고 액티비티에 초점을 두고 출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것도 이따가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고요. 자, 면접 일정표는 여타 그 유형에 비해서 또 그 타스크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는 이제 유형이죠. 표 자체가 이제 숙지하는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건 좀 철저하게 더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는 유형. 자, 직원 교육은 별로 특별할 건 없는데요. 이번 달에 또 유난히 많이 또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직원 교육이 많이 나왔던 적은 많이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빈출도에 의거해서 제가 좀 들고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자, 정부 지원은 정부가 어떤 부분에다가 이제 지원을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서포트에 대한 그 동의 여부를 물어볼 때요. 이것도 이제 정부가 뭔가를 지원해주면은 그 어떤 지원을 받는 대상층이 분명히 얻게 되는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근거값으로 잘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얘도 이제 동의냐 동의하지 않느냐 그 여부를 물어볼 때는요. 또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을 테니까 굳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동의를 하시고 왜 지원을 하는지 그 뒷받침하는 의견들을 잘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또 이따가 또 추후에 도와드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난이도는 언제나 그렇듯 상위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풀었었던 문제 유형들보다는 다소 좀 체감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을 제가 의도적으로 꼽아왔으니까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기예보 먼저 볼까요? 자, 일기예보에서 이제 첫 번째 줄에 이제 항상 명시가 되는 게 일기예보라는 단어 그 자체겠죠. 자, 읽을 때는 weather forecast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뭔가 수식어가 막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수식어에다 우선 강세를 주시면 돼요. Channel 9, 샤넬이 아니고 Channel 9 weather forecast죠. 이 방송사의 제 이름이에요. Here's your Channel 9 weather forecast.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기예보에서 제가 날씨의 종류들이 막 수백 가지가 열거되지 않았나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일기예보는 나오는 단어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획일화되어 있어요. 자, 쿨 할 때 이거를 쿨 단음 모음을 읽으시면 안 되고요. 자, 자, 이중 모음으로 늘려서 읽어주세요. 그래서 cold라는 춥다라는 그 발음하기 좀 쉬운 단어에 비해서요.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시원하다 혹은 따뜻하다 할 때 warm 있죠? 또 R 발음을 받침을 제대로 주신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 나오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서 잘 보세요. 자, 시원하다 다시 해보세요. cool가 되겠죠. cool 아니고 cool 그 다음 따뜻하다 warm cool. 자, 뒤에는 이제 sunny weather. 자, 햇볕 쬐는 좋은 날씨. 자, conditions까지가 한 단어입니다. conditions. 자, 뒤에 이음절 강세 단어죠. conditions. Cool and sunny weather conditions will make it a great weekend for gardening, having picnics, or visiting the beach. 자, 세 가지가 이제 열거되는데 파트의 특성상 항상 이제 세 개가 열거되잖아요. 자, 첫 번째 요새 gardening, 자, 정원 가꾸기. 그 다음에 자, activity가 묘사되는 것 같아요. 열거되는 것 같아요. 하나가 ing면 전부 다 ing로 열거되죠. having picnics.
자, 소풍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그 다음에 visiting the beach 할 때 요거는 이제 길게 발음을 안 하시면은 그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자, beach 아니 beach 해야 되죠. beach. visiting the beach 하면은 나쁜 사람한테 간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자, visiting the beach. 길게 장음 모음. 자, 이 A는 제가 여타 모음 뭐 I에 비해서는 훨씬 긴 소리가 난다 그랬었죠. beach, visiting the beach. 해변을 가도 괜찮고요. 자, 그다음에 enjoy the pleasant weather. enjoy the pleasant. pleasant 하면은 요거는 그 되게 이제 좋은 의미의 이제 형용사인데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요. pleasant가 아니고 play예요. pleasant. The pleasant weather. 자, 괜찮은 날씨. while it lasts. 그게 이제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즐기라는 거예요. 충분히요. 자, 그다음에 as we move into next week, temperatures will drop. 자, 기온이 좀 떨어질 것입니다. 자, 기온이라는 명사는요. 그 뭐 일기예보에서 거의 무슨 정해져 있는 규칙처럼 이제 항상 나오는 단어거든요. 또 주제의 연관성이 이제 높은 단어라서 그렇겠죠. 이 명사가요. 온도, 기온, 항상 일기예보에서 나오잖아요. 온도가 어떻다, 기온이 어떻다, temperatures. 음절의 개수가 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빨리 읽어야 돼요. 다음 절 단어를 읽는 팁은요. 좀 유창하게 읽는 팁은 그 음절을 하나하나 읽으려고 하지 말고 단어 자체를 좀 빨리 읽어보세요. 다시 해볼까요? 온도, temperatures라고 했죠. temperatures가 아니고 temperatures. 그리고 강세가 안 들어가는 나머지 모음들은 다 뭉개져야지 정상이에요. 말 그대로 강세가 없기 때문에 다 하면 죽여주세요. temperatures 이렇게 읽지 말고요. temperatures will drop. 떨어질 것입니다. 자, 얘도 drop이 아니고 뭐야? drop이 되죠. drop 아니고 by Wednesday, 자, 수요일쯤 돼서는 thunderstorms are likely to occur in several areas라고 돼 있죠. thunderstorms. 자, 구분되세요?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자, TH랑 S랑 음가 구분되는지 보려는 거죠. TH 할 때랑 달라야 돼요. 뒤에 S랑 앞에 S가 아니고 TH예요. 자, TH를 발음하는 팁이 뭐였어요? 시간음이기 때문에 혀가 제가 세상 밖을 구경해주게끔 하면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혀도 세상을 보게끔 좀 구경을 시켜주세요. 자, TH 할 때만큼은 thunder, 선더가 아니고 thunder. 그 다음 뒤에 S 할 때는 수줍게 혀를 안으로 안으로 좀 밀어 넣으시면 돼요. 혀가 안 보이게 storms가 되겠죠. storms. 아예 다른 두 개의 음가예요. TH랑 S는요. thunderstorms are likely to occur.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occur 아니고요. 오 아니고 어예요. 제가 모음이 알파벳 O로 시작한다고 해서 항상 원순 모음은 아니라 그랬었잖아요. 평순 모음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 단어의 특수성 하나하나를 다 인정해줘야 된다 그랬었죠. occur 아니고 occur. 그 다음에 자, several 아니에요.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숙제하실 때마다 several 아니고 several areas라 그랬었죠. several areas. 자, 일기예보입니다. 멈춰놓고 여러분 스스로도 좀 연습을 해보세요. 이 지문 자체를 시간 내에 읽는 연습을요. 45초는 아니고요. 자, 이거 제가 기준을 잡아드렸었죠. 25초 내에는 들어오도록. 요거 넘어가도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 발화 속도 정도를 제가 기준으로 잡아드린 거예요. 25초. 그 내에 자연스럽게 즉흥 발화를 한다는 느낌으로 잘 읽어주세요. 자, 행사 안내문 볼게요. 행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오늘은 좀 특이한 행사예요. Orchestra's Spring Concert라고 돼 있죠. 자, 콘서트 행사 안내만 한번 볼게요. Orchestra's Spring Concert. 이제 음악과 관련된 특이한 소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제가 하나를 좀 들고 온 거거든요. 자, 콘서트 할 때 앞에 그다음에 orchestra 해보세요. orchestra가 아니고 또 orchestra's Spring Concert. 자, Welcome to Summerside Orchestra's Spring Concert라고 돼 있죠. 얘는 이제 고유명사예요. 그 앞에 강세만 잘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which will feature soloist. 자, soloist는 뭐야? 솔로 하면 이제 혼자라는 뜻이잖아요. soloist 하면은 독주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soloist Naomi Carter. 자, 이상한 단어 있으면 놀라지 말고 사람 이름이나 아니면 지명 이름이니까 자, Naomi Carter. 강세는 일단 주시고요. 고유명사도 내용어에 속하죠. 그 다음에 Miss Carter. 자, 이게 항상 나와요. 이게 이제 미스는 발음을 다들 잘하기 때문에 이건 잘 안 나오고요. 미스가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미즈가 돼야 돼요. 읽을 때는 Miss Carter is a famous conductor. 자, 유명한 지휘자래요. conductor 아니고 conductor. 앞에가 슈아 발음으로 뭐가 되죠? 약화돼서 큰이 되죠? conductor. 자, a composer. 그 다음에 작곡가로서 composer. 역시 앞에가 큼이 돼요. 컴포저 아니고요. composer. 자, 그 다음은요. 자, violinist인데
네, 이거 나왔을 때 제가 이 시험 현장에 있었거든요. 거의 제대로 읽으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자, 바이올리니스트 이렇게 읽어요. 대부분 바이올리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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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올리니스트. 이 사전 찾아보시면은 강세들은 찍혀 있어요. 보시면요, 이렇게 위로 찍혀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강세를 줘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주강세가 들어간다는 부분이거든요. 자, 어떻게 읽는다고요? 네,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고 violi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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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olinist. 그다음 자, 피아니스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pianist죠. pia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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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olinist, violinist. 그다음 바이올린 읽어보세요. violin이죠. 뒤에 강세이죠. violin이 아니고 violin, violin, violinist, violinist. 뒤쪽이에요. 자, 이제 음악과 관련된 단어니까 이런 이제 특이한 단어들은 이때 잘 봐두세요. 평상시에 잘 안 하는 단어잖아요. 자, 그 다음에 this evening, 이번 저녁에, 이번 밤에는 she will be performing several classical pieces. She will be performing, 공연하다. several, 자,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classical pieces죠. classical pieces. 자, 이게 이제 악보를 이제 pieces라 그러는데 그 곡 자체를 pieces라 그러잖아요. 그 피스랑 여러분들 이 평화할 때 피스랑 발음 기호가 똑같아요. 구분하실 필요 없어요. 얘를 짧고 얘를 길게 뭐 이렇게 학습하신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똑같은 발음 기호예요. 얘는 뭐 복수를 쓸 일도 없죠. 평화라고 얘기할 때는요. 둘 다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peace 하면 돼요. peace. 자, 여기는 위에서 이제 곡이라는 의미에서 pieces. 자, 다음에 please join us in welcoming Miss Carter to the stage가 되죠. stage 할 때 조심. 자,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자, 뒤에 G. 얘를 성대를 써서 유성음처럼 발음하지 않도록 stage가 아니고 stage 해야 되죠. 그래서 뭐랑 같이 들린다고요? G로 끝날 때 CH처럼 들리게 해줘야 돼. stage, stage. Please join us in welcoming Miss Carter to the stage가 되겠죠. 자,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특이한 질문이니까. Good evening and welcome to Summerside Orchestra's Spring Concert, which will feature soloist Naomi Carter. Miss Carter is a famous conductor, a composer, and a violinist. This evening, she'll be performing several classical pieces. Please join us in welcoming Miss Carter to the stage. 자, 누구를 이제 맞이한다라고 이제 반갑게 환영할 때는 좀 환영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뉘앙스를 또 잘 살려주셔야지 발화 태도에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연기력도 갖춰주셔야 됩니다. 자, 파트 1도 그렇고 나머지 파트는 더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무실인데 누가 봐도 사무실이죠. 자, 이렇게 이제 악수를 하고 있는 경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걸 이제 모른다라고 하면 이제 건드시면 안 돼요. 불확실한 것들을 가서 막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확실하게 칠 수 있는 것들 뭐 있어요? 서 있습니다. 뭐 보고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빨리빨리 발화량을 채워주셔야 되죠. 자, 근데 이제 나온 김에 볼게요.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아실 거예요. shaking hands라고 하죠. shaking hands. 자, 그 다음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자, 뒤에 with 누구누구가 나오면 돼요. with. 그 다음에 자, 제가 관계를 추측할 필요는 없다 그랬었어요. 남자친구 막 이거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웃기잖아요. 그래서 with the man. 남자면 나자. 그 다음에 여자면 어떻게 하면 with the lady 하기로 했었죠. 자, 묘사를 한번 가볼게요. 사무실이기 때문에 this picture seems to be taken at an office. 자,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There are 4 people in the picture. 그 다음에 자, 아까 오른쪽에 있었던 그 여자분 기억나시죠? 자, 그림을 중간중간 보여드릴 테니까 자, 요 사람 묘사 갈게요.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자, 입고 있는 옷이랑 그 외모를 이제 중심으로 두고 이제 묘사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행동 묘사 이전에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The lady on the right is wearing a black suit. Is wearing a black suit. 정장 suit 하면 suit 아니고 suit. 아니면 jacket 하셔도 괜찮아요. 겉옷일 때 다 jacket이라고 해도 돼요. jacket, suit. 그다음 she is very good looking. She's very good looking. 외모가 준수합니다. She seems to be in her mid-30s. mid-30s. 자, 30대 할 때 이거 아직까지 여러분들 과제에 들어보면 누락되어 있으신 분들 많아요. 우리가 30대라고 하잖아요. 30대. 30 하진 않잖아요. 나이 얘기할 때. 자, 그 대에 해당되는 게 있으니까 꼭 붙여주세요. mid-30s. 그 mid 한음절인 거 아시죠? 제가 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실 텐데 이제는 자, mid가 아니고 mid-30s. She seems to be in her mid-30s. 자, 이제 행동묘사 들어가 볼까요? 우리 오늘 하기로 약속했던 she is shaking hands. She is shaking hands 누구와 함께? with the man. 남자와 함께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즉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악수. 자, 이거 몰랐다.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서 있다로 가야죠. 자, 서 있습니다. 남자 앞에 서 있습니다. 해보세요. 남자 앞에 서 있습니다. She is standing in front of the man.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사실이잖아요. 이 남자 앞에 서 있잖아요. 우리가 말을 지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기본 묘사로 차분하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모르는 행위가 나왔을 때.
자, 그 다음에요. 이것도 이제 무난하게 인물 묘사할 때 쓸 수 있는 좋은 표현이라 그랬었죠. She has a smile on her face. She has a smile on her face. 또 홀라당 she smiling 이렇게 해가지고 발화 퀄리티를 낮추지 마시고요. She has a smile on her face. 대부분이 웃고 있을 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남자분 묘사 들어가 볼게요. 한 사람한테 몰아서 줘도 되고요. 시간 여유가 되면 두 사람 해도 된다 그랬었죠. The man on the left. 자, 왼쪽에 있는 사람 is wearing a gray suit. 역시 정장인데 회색 정장을 입고 있고요. 자, 그다음 머리 묘사 가볼게요. 이게 이제 또 이렇게 좀 그 흑인 분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거 막 인종을 묘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 인종을 묘사한다고 해서 그게 뭐 감점 여부가 되고 득점 여부가 되고 그렇게 나뉘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문화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것도 언어적인 이해도랑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신뢰되는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영어를 못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유난히 피부가 까맣습니다. 이런 거 안 돼요. 인종에 대해서 그냥 터치하지 마세요. 자, 그게 이제 결국엔 영어를 잘 못한다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돼서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요. 그냥 깨끗하게 그냥 완전 무결한 어떤 묘사로 He has dark brown hair. 머리 정도요. 무난하게 He has dark brown hair. 머리 색깔이 어떻습니다. 신뢰가 되는 표현이 아니죠. 그다음 And he's also wearing a tie. 그리고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자, 넥타이 아니에요. 넥타이 하면 목을 졸라버린다는 뜻이고요. 타이 해야 되죠. 영어는 타이, 액세서리 할 때 also wearing a tie. 자,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요. 악수하고 있습니다 했잖아요. 또 하지 마세요. He is looking at the lady. 다른 거 찾으세요.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분명히. He is looking at the lady.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배경 쪽에 뭐 있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떤 여자분이 앉아서 지금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뭔가 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남자는 그 뭐 화일 같은 걸 지금 이제 보면 손에 들고 있죠. 어쨌든. 자,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늘 했던 대로 I can see a lady sitting at a desk. sitting at a desk. sitting 할 때 단음으로 짧게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요. I can also see a man. I can also see a man. 자, 한 사람일 때 길게 장음으로 I can also see a man holding a binder in his hand. holding a binder. holding a binder. 여러분들 파일, 폴더가 아니고요. holding a binder in his hand. 그 사무실에서 이제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파일 같은 거 홀더요. 그 binder라 그래요. binder in his hand. 자, 분위기 가볼까요? Overall, it looks like a typical day at an office죠. 자, 파트 2는 너무 이제 무리해서 막 이것저것 묘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깨끗하게 그림에 대해서 정말 정갈하게 묘사할 수 있으면은 요거는 그냥 큰 문제 없으면 3점 나오게끔 돼 있어요. 문법적인 거는 이제 어류가 없고 발음 강세 큰 문제가 없으면요. 그래서 여기서 막 관계를 추측한다라든지 아까 막 인종 묘사를 한다라든지 너무 이제 오버 페이스로 가지 마시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본 표현들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휴식 한번 가보실까요? 파트 3번째 휴식. 자, 주제가 휴식이에요. 유형이 이제 더 중요한데, 자, 휴식이라는 주제 내에서 자, 어떤 유형들이 출제되는지 볼까요? Do you have breaks during work or at school? 여러분들 학교나 아니면은 근무를 하는 중에 휴식 시간이 있습니까? 자, 휴식이 있는지 없는지 yes or no를 이제 여부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what do you typically do during your breaks? What do you typically do during your breaks? 여러분 휴식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자, 이제 뭘 하는지 이제 액티비티 하나 정해야죠, 이거는요. 막 그 거창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자, 15초 내에 딱 간결하게 묘사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와 같은 경우도 나는 절대 휴식을 취한 적이 없으면 이거 안 돼요. 주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거부하겠다는 뜻인데 그럼 5번이랑 뒤에 6번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휴식에 대한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아니면 선호도에서 계속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휴식이 없다라고 주제 자체를 여러분들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요. 웬만하면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We do have short break times during school 이라고 이제 예시를 들어놨죠. 자, do를 갖다 붙인 이유는 얘는 없어도 상관없는데 강조하는 건데 있긴 있습니다. 있습니다. 강조한다라는 이제 의미에서 써는 거죠. We do have short break times during school. 학교 시간에, 수업 시간에 약간의 쉬는 시간이 있긴 있습니다. 자, 뭘 하는지 얘기해 볼게요. 무엇을 주로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뭐 하나 정할 건데 대부분 다들 요거 하지 않으실까요? I usually check my phone during my breaks. 대부분 쉬는 시간, 여러분들 현강에서도 제가 쉬는 시간을 다들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휴대폰을 다 꺼내시더라고요. 자, 휴대폰 체크 쉬는 시간 많이 하시죠. I usually check my phone during my breaks. I usually check my phone during my breaks. 그대로 갖고 온 거고요. 자, 이게 준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문제들 많이 좀 인용해서 깨끗하게 문장을 좀 만들어주세요. 자, 여기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요. 자, 휴식. 그 다음에 자, 5번. What time do you usually take your first break during the day? And how long does your break usually last? 주로 몇 시에? 자, what time 뒤에
뭐가 오는지 잘 봐주셔야 돼요. 이게 몇 시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게 what time of the year라고 나오는 경우는 몇 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연중 언제라는 뜻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대답하시면 안 돼요. 계절이나 아니면은 다 어떤 시기적으로 대답을 해야죠. 그래서 얘랑 다른 문제인데 자 다행히 없어요. 그럼 이제 시간이라는 뜻이죠. 몇 시에? 아이고 시간. 자, what time do you usually take your first break? 주로 몇 시쯤에 여러분들 첫 번째 휴식 시간을 가지십니까? 쉬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자, 하루 일과 동안에. And how long? 하면은 이거 뭐라 그랬어요? 길이가 아니라 제가 얼마나 오래라는 뜻이라 그랬었죠. 오래. 시간 구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does your break usually last? 얼마나 지속됩니까? 자, 그럼 얘 뭐 있어야 돼요? 시간 앞에 for가 항상 있어야 돼. for. 얼만큼 지속된다라는 의미로 써요. 얼만큼 그게 10분이 됐든 5분이 됐든요. 자, 위에 몇 시인지부터 얘기해 볼까요? 자, 이것도 9am 이렇게 단답형으로 직문직답하려는 습관을 이제 빨리 버리라 그랬었죠. 숫자 물어보거나 아니면 시간 얘기하실 때 앞에 좀 이런 것들을 붙이세요. 이걸 이제 미사여구라고 얘기하기도 좀 민망한데 자, around 10am 이런 거 있잖아요. around 10am 한 10시 정도. 그 다음에 앞에 오전에 in the morning. 자, 그래서 나는요, 첫 번째 쉬는 시간, 휴식 시간을 언제 취하냐면요. I take my first break in the morning around 10am.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정도 시간 여유는 된단 말이에요. 한 10시 정도의 오전쯤에 내가 쉬는 시간, 첫 번째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학교 다니시는 분들 기준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1교시가 9시 시작을 해서 뭐 10시쯤에 끝나실 테니까 그래서 요 정도라고 생각해서 제가 써놨는데 시간 바꾸세요, 여러분들. 아니시면은. 그 다음에 자, it usually lasts for. 얼만큼 지속이 됩니다. 자, for. 얼마 동안에. 자, 꼭 있어야 돼요. 꼭. 자, how long? 짝꿍. How long for? 그 다음에 얼마 정도? 5 to 10 minutes. 라고 했죠? 자, 쉬는 시간 우리나라는 그게 많지가 않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량입니다. It usually lasts for 5 to 10 minutes. It usually lasts for 5 to 10 minutes. 5분에서 10분 정도 지속이 됩니다. 자, 유형이 딱 눈에 여러분들 보이셔야 돼요. 이게 막 이렇게 입체적으로 딱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자, what time 몇 시? 그 다음에 이제 how long이 뭐라고요? how long 하면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 시기, 정의 어떤 시간 구간을 물어보는 거라 했었죠? 자, 다음 문제. Which of the following do you prefer to do most while taking breaks and why? 자, 선호도 물어보네요.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자, 뭘 할 때 여러분들 휴식을 취하실 때 주제가 휴식 취하기이기 때문에 자, 골라볼게요. 사실 뭘 골라도 여러분들 잘 대답하실 수 있으시게끔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자, 뭔가 이제 그 시험장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순간적으로 느낌적으로 나한테 가장 유리하겠다 싶은 것들을 이제 골라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잘 연마해놨었던 어떤 그 표현들과 그리고 템플릿을 기반으로 거기에 이제 의거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이제 걷는 쪽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얘는 우리가 공원 쪽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또 뭐랑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건강. 돌아다니면은 이제 뭐 가만히 앉아서 게임하고 뭐 하는 것보단 좋지 않을까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잡아서 근거를 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먼저 해줘야 되죠? 자, 선호한다 해보세요. 이거는 다 반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본인이 뭘 선택한다라는 입장 표명 정도는 해야죠. I prefer to go for a walk가 되겠죠. I prefer to go for a walk while taking breaks. 저는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산책하는 게 좋습니다. 자, go for a walk. 자, 왜냐하면 자, 이제 이유를 제시해줘야 돼요. 자, 왜 좋냐면은 요거 한번 제가 끌어와 봤어요. relieve stress 하면 이건 제가 취미 생활의 장점 중에 하나라 그랬었죠. 예, 이걸 뭐 취미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또 우리가 뭐 걷고 산책하다 보면은 나름대로의 또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해소. 제 생각에는 좀 걸어 다니고 이제 산책하는 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최상급에다가 의미 부여 좀 많이 해주시고요. Best way. 자, 영어에서 최상급의 강세 많이 주죠. I think it's the best way to relieve stress. I think it's the best way to relieve stress. 자, 왜냐하면 that's because I can get some fresh air. 자, 요거 제가 한 차례 공원에서 알려드렸었는데 get some fresh 하면은 신선한 공기를 주워 담다가 아니고요. 관용구라 그랬었죠. 뭐예요? 바람 세다. 바람 세다. 자, 바람이라고 해서 윈드가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로요. 여러분들 예상과 다르게 get some fresh air, get some fresh air. That's because I can get some fresh air. 자, 언제요? When I walk outside. 밖에서 걸을 때 바람을 좀 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게다가 요즘에 이제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제 밖에 나갈 일이 거의 없어요. 하루 종일 그 건물 내에서도 수업하고 뭐 앉아서 뭐 일하고 하기 때문에 나가서 운동할 시간이 따로 없더라고요. Also, I don't have much time to work out. 아마도 여러분들도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다들 이제 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직장인들, 현대인들의 어떤 문제, 학생분들도 마찬가지고 I don't have much time to work out.
I don't have much time to work out. 운동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규칙적으로 좀 걷는 것은 건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So, regular walking. 자, walking 할 때 입 크게 벌리시면 된다 했었어요. 뭐랑 구분하기 위해서? working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자, 일을 지금 안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게 주제인데 이렇게 들리면 안 되죠. 점수를 못 주죠. 주고 싶어도요. working이 아니고. 그래서 발음이 중요하다 그랬었죠. regular walking. walking은 즐거운 일이니까 입을 크게 적극적으로 벌리세요. regular walking will help me stay healthy. will help me stay healthy. 건강을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제 생각이 되고요. 자, once again, I prefer to go for a walk while taking breaks. 저는 휴식을 취할 때 산책을 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산책을 한다라고 할 때 take walks 하셔도 되는 거 아시죠? take walks 해도 되고 뭐 go for a walk 해도 돼요. go for a walk, go for a walk. take walks, go for a walk. 그래서 I prefer to go for a walk while taking breaks. 오늘 이 시간에는 걷는 게 좋다라는 것을 한번 선정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면접 일정표예요. 면접 일정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었으나 여기 보면 취소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자, 이거 처음 보시죠?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 안 드렸었는데 일 경력이 previous experience라고 나왔을 때도 있고 current employer라고 써 있을 때도 있어요. current employer 하면 뭐예요? 현재 고용주잖아요. 현재 고용주나 뭐 이전에 일했었던 어떤 경력이나 같은 의미죠. 뜻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했었던 회사 혹은 현재 몸을 담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그 회사 이름이 써 있을 텐데 경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걸 none이라고 읽으면 절대 안 돼요. 표에 나와 있는 건 이제 그 요약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어이고 여러분들 이거를 말이 되게끔 정보화시켜서 문장을 바꾸는 게 과제라 그랬었죠. 그 자체가 출제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none 하면 안 되고 그와 관련된 경험이 없다라고 이제 문장을 풀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추후에 보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보시고 기본 정보 빨리 파악해 보세요. 30초 주어졌다는 전제에. 자, Tuesday, November 어떻게 읽어야 돼요? 21st라고 읽어야 되죠. 21st. Tuesday, November 21st. 자, 21 읽으면은요. 다음 시험 신청하시면 된다 그랬었어요. 자, 그다음에 location, conference room 6이죠. location, conference room 6. 자, 이걸 읽을 일은 없고요. 자, 뒤에 있는 장소를 봐야죠. conference room 6. 자, 이렇게 이제 면접 일정표는 주로 장소들이 정말 세부적인 장소 디테일이 나와 있어요. 몇 호실이라고 보통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방의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요. 자, at보다는 뭐라 그랬었어요? in을 쓰는 게 좋다 그랬었죠. in. 어떤 게 지정된 협소한 고정되어 있는 장소 자체를 우리가 in이라고 많이 하고 그 안을 되게 강조할 때만 in. 자, 호수가 나와 있을 때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럼 7번 볼까요? Where will the interviews be held and who is the first applicant? Where will the interviews be held and who is the first applicant? 면접이 어디에서 진행이 되고 어디? 자, 의문사에도 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who is the first applicant? 누가 첫 번째 지원자입니까? 어디 보셔야 돼요? 위에 장소랑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읽어주면 되겠죠? 자, 순서대로 줘볼게요. 이 사람이 요청한 그 순서대로 The interviews will take place. 그 다음에 어디에서? In conference room 6. In conference room 6.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지원자는 아까 누구누구라고 써 있었죠? The first applicant. 정관사 빼먹지 마시고요. The first applicant is Craig Dahl. 자, 이름 어떻게 소리 낼지 모르셔도 그냥 자신 있게 읽으셔야 돼요. 뭔가 소리를 정하세요. 그 다음에 at 9 a.m.이죠? 시간 앞에는 at 9 a.m. 9시에 이런 사람이 첫 번째 지원자입니다. 자, 두 번째. I heard that the last interview is at 11:30 a.m. Is that right? 마지막 인터뷰는 11시 30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맞습니까? 자, 원래는 맞네요. 자, 원래는 그랬으나 자,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취소가 됐어요. 자, 면접이 취소된 건 또 처음 보시죠? 보통 이제 행사가 취소된 걸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면은 이게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면접 자체가 취소됐다라는 걸 정보화해서 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는 실제로 이제는 11시라는 이제 정보까지 함께 주면 더 좋겠죠? 자, 얘기해줄까? 이 사람이 맞냐라고 이제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아닙니다라고 대답부터 No, that is incorrect. The interview at 11:30 a.m. 11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었던 면접은요. 자, 어떤 상태이죠? Has been cancelled.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취소됐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특수한 정보를 이제 줄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세요. Has been cancelled. Has been cancelled. 길게, 앞에 길게 장음으로 cancel. Has been cancelled. 자, 시제 완료 시제요. 어떨 때? 표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요.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동사항일 때는요. 시제적으로 완료 시제를 쓴다 그랬었죠. 우리말과 이제 차이기 때문에 그냥 그 성격을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So the last interview is at 11 a.m. 그래서 마지막 인터뷰는 이제는 11시입니다. 자, 9번째. I am aware that some people have applied for the front desk receptionist position. Can you give me all the details about people who have applied for that position? 어떤 사람들이요. front desk receptionist.
자, 프론트 데스크 리셉션 보는 어떤 그 직책으로서 지원을 한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몇 명일까? 그건 뭐 보나마나 2명이겠죠? 자, 또 뭐 찾기가 힘들진 않기 때문에 자, 2개를 빨리 찾으시고요. 이 2명이 있다라는 소식부터 늘 했던 것처럼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행사가 아니고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There are two people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people을 얘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 이게 뭘 요청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There are two people. There are two people.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죠? 2명입니다. Two people.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 Who have applied for that position. 그 포지션. 네가 말한 그 포지션이 뭐였어요? 아까요. Receptionist, front desk receptionist position이잖아요. 거기에 지원한 사람들이 2명이나 있습니다. 자, 괄호 안에 넣어, 이거 혹시 몰라서 괄호 안에 넣어놨어요. 혹시 못하실까봐 정 힘들면 there are two people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There are two people. 자, 7 목표하신 분, 레벨 7 목표하신 분들 문장 길이 좀 빨리빨리 늘려보세요. There are two people who have applied for that position. 자, 첫 번째 지원자는요. The first applicant is Christina Orlando라고 돼 있죠. 이름도 참 어렵네요. Christina Orlando. 자, 이런 사람이고요. 표를 잠깐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사람, 이거를 또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지원했다라는 말, 이게 당연한 거니까 상대가 알고 있는 정보는 제가 줄 필요가 없다는 시간 낭비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걸 얘기해줘야 돼요. 상대가 모르고 있는 정보. 이 사람이 지금 기존의 Rogers Rentals라는 회사에서 일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실을 얼른 또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유용한 정보인 만큼. She has an experience. 자, 어떤 경력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다 할 때, has an experience. 그 다음에, 자, 뭐에 대한? of working. 여기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면 previously,라고 돼 있기 때문에 at Rogers Rentals 하면 되죠.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previous는 이전이에요. 이전. 그 다음에 her interview will be at 9:30 a.m. 자, 시간도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또 하나는요. 또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겠죠? 자, Demi Minogue라고 읽으면 돼요. 그럼 문장에 대입하면은 the other applicant is the other one is 하면 안 돼요. the other one, 사물을 취급할 때 혹은 행사를 취급할 때 one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지칭할 때 one is the other one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The other applicant is 누구죠? Demi Minogue.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덩그러니 이 사람은 경력이 없다. 무경력이라고 써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거기에 맞춰서요. 이 사람이 none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이걸 이제 정보화해서 문장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She has no experience in working 하면 되겠죠. She has no experience in working. 일해본 경험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경험이 지금 전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대로 문장으로 풀어주면 no experience. She has no experience in working. 일에 대한 경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면접 시간은 있죠. Her interview will be at 11 a.m. 11시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웠었어요. 일해본 경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섞여있는 혼합형 유형이었었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 자, 다음은 직원교육이에요. 이거는 이제 음성 파일을 실제로 듣고 여러분들 응답하셔야 되는 이제 문제인데 그게 이제 그 나왔다라는 전제에 저는 스크립트를 보면서 좀 파악을 해볼게요. Hi, this is Adriana, the director of the Roland Industries. Since you're my assistant, I need your help regarding a problem we are having. 자, 언제나 그렇듯 늘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시작하죠. 도입부에서는요. 그래서 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굳이 귀를 막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자, 넘어가 볼게요. As you know, we have trained our employees a few times. 자, 이미 트레이닝을 했대요. 자, 트레이닝이라는 게 이거 자체 교육이라는 거잖아요. 직원 교육. 자, 교육을 이미 했어요. To make them learn how to use our new online software program. 자, 이유가 있었네요. 이제 새로 도입한 온라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 가능케 하기 위해서 이거 좀 여러 차례 교육을 시켰으나 자, 잘 됐을 리가 없죠. However, many of our employees are still having trouble handling the new online software. 이거를 다루는데 역시 아직까지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Having trouble. 자, we have spent a lot of money to buy the program. 자, 이 프로그램을 사들이느라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나 봐요. 그러면 되게 아깝겠죠? 직원들이 제대로 쓸 줄도 모르고 돈은 많이 썼는데 And we also have a huge workload that needs to be taken care of as soon as possible. 그리고 지금 업무가 보통 쌓여 있는 게 아니래요. 자, workload 하면 이게 쌓여 있다는 뜻이죠? 업무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to change the program at this point of time. 자, 이제 와서 이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쓰던 걸 어쨌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또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지 마세요. 아직 우리한테 뭐 하라고 디렉션을 안 줬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대로 정하시냔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끝에서 들으세요. 우리한테 뭐 하라고 시키는 부분에서 What can we do to help our employees learn how to better use the new online software? 자,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든 직원들이
자, 어떻게 프로그램을 더 잘 쓸 수 있는지 숙달할 수 있도록 잘 배우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Please call me back with your ideas. Again, it's Adriana. 자, 이 사람이 요청을 했어요.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은 어쨌든 여러 차례 교육을 했으나 그게 뭐 실패한 거야. 안 한 거나 마찬가지, 0이나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숙지를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뭐 해야 돼요? 역시 직원 교육을 밀고 나가셔야 돼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자, 교육을 할 건데 방법이 이제 우리가 짜놓은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 이제 매뉴얼을 제공하자 했었죠. 자, 알기 힘들게 시간 들이지 말고 매뉴얼을 깔끔하게 제작해서 이제 그걸 다 배포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We should offer new manuals to our employees. We should offer new manuals to our employees. 우리 직원들한테 매뉴얼을 쫙 한번 뿌려봅시다. 자, if so, they can read the manuals and will get to know about the new online software. 그리고 매뉴얼을 읽게 되겠죠? 저기랑 똑같아요. 홍보부 쪽에서 사인을 읽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 있었잖아요. 매뉴얼도 똑같아요. 이게 사인이나 매뉴얼이랑 그 차이예요. 자, 일부러 여러분들이 적용하기 수월하게끔 만들려고 제가 이 똑같은 형태로 바꾼 건데, 자, 사인을 그냥 매뉴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매뉴얼을 읽고 몰랐던 정보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몰랐다라는 상태에서 안다라는 상태로 이동할 때 이 상태 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뭘 쓰는 게 좋다 그랬었죠? no가 아니고 get을 제가 꼭 쓰라 그랬었죠? get to know about the new online software.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미니멈하게 들어야만 했었던 소재예요, 소재. 뭐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교육이라고 나오는 버전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쓰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건데, 자, 그게 어떨 때냐면 교육 중에서도 그냥 그 단순한 업무 미숙 때문에, 업무 미숙. 예를 들어서 뭐 신입사원들이 초반에 이제 들어왔을 때 그 선배들에 비해서 좀 업무적인 부분들, 좀 미숙한 부분들이 많겠죠? 숙련된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소재 안에서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아래에 있는 것처럼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어떤 특수한 소재에 관련해서 뭐 뭔가를 잘 다뤄야 된다라고 그 소재명을 줘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들었었던 바로는 the new online software였었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업무 스킬이 부족하다기보다는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뿌려서 잘 숙지를 하게끔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아예 그냥 아싸리 그냥 행사를 하나 열어버리는 거야. We should have a workshop online.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워크숍을 하나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라인을 붙여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랬었죠. 이게 간혹 가다가 얘네들이 또 끝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고 우리 직원들을 도와줘야 되지만 직원들이 다 같이 모일 시간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제약을 걸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들으면 되게 열받으실 텐데, 자, 괜찮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온라인상으로 또 행사를 진행할 거거든요. We should have a workshop online. 못 만나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온라인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워크숍 자체에서는 뭘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죠. 워크숍을 뜬금없이 왜 개최하는지 그 상대방이 또 상상의 날에 맡기면 안 된다 그랬었어요. 채점자들이 많은 상상을 할수록 여러분의 점수도 그에 비례해서 떨어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상대의 그 이해도를 떨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설명을 자꾸 해보세요. 부연 설명을요. 자, 왜 워크숍을 우리가 개최를 하냐면은 people can share their know-how. 사람들이 노하우를 서로 공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nd exchange feedback online. 자, 온라인상으로도 계속 피드백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원들 중에 누군가는 이거를 잘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이제 전파시키면 되는 건데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요. 자, 노하우와 그 다음에 자, 피드백을 잘 활발하게 교류하다 보면은 자, 모든 직원들이 잘 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숙달하게 되겠죠. 자, we could also offer small gifts to participants. 자, 이거를 뭐 그냥 하기에는 좀 힘드니까요. 현실적으로 여기 참여하는 사람한테는 소정의 선물을 또 주자라는 거. 그게 인센티브가 됐든 뭐 보너스의 개념이 됐든 그것도 보너스라고 하지 말고요. small gifts, 소정의 선물을 줍시다. 자, 마음을 담아서 I think online workshop is the best way to boost participation. 온라인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게 자, 뭘 하는 데 있어서 최고라고요? boost가 뭐 이게 확 끌어올리는 걸 boost라 그러잖아요. boost up. boost participation, 참여도를 확 끌어올리는데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왠지 아시죠? 온라인은 시간, 공간 제약을 안 받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핑계가 안 되거든요. 참여를 못하는 게요. 전 직원을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온라인이라는 뒤에 세부적인 어떤 소재를 꼭 붙여주세요. 자, anyway, these are my suggestions for now. I'll call you back if I have some more ideas. Thanks. 자, 마무리는 늘 하듯이 깨끗하게 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뭘 이해했다고 하면 돼요. 우리가 원래는 기존에는 train our employees 이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여러 차례 교육을 했었다라는 말이 아까 명시가 됐었어요. 기억나시죠? A few times. 이미 여러 차례 트레이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붙여주면 again을 붙여준 게 맞아요. 이럴 때는요. I understand that we need to train our employees again. 없으면 뜬금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미 실컷 트레이닝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또 트레이닝을 해야 되네. 이상하니까 앞에 뒤에다 again을 붙이는 게 맞죠. 내가 정확하게 앞에 있는 스크립트의 내용들을요. 많은 것들을 이해했다라는 것을 그 답변 내에서 간헐적으로 조금씩 반영을 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템플릿만 딱 갖다 쓰고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자, 들은 것들을 요소들을 계속 깨알같이 반영을 해주세요. again이라든지 아까 이런 거라든지 the new online software 뭐에 대해서 교육시키는지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 발음이 그리고 again이 아니고 뭐야? again. 그래서 멈추세요. again이 아니고 again. again이란 단어는 없어요. again, train our employees again. once again 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직원 교육 한 차례 또 우리가 복습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정부 지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정부 지원에 대해서 동의하냐인데 Do you think government should support university tuition fees for students? Why or why not? Give reasons or examples to support your opinion. 자, 밑엔 당연한 얘기고 당연히 근거와 예시를 들어야 되고요. 자, 뭐 볼게요. 주요 부분들. 자, support university tuition fees.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문제 내에서. 그러면 대답을 못 하잖아요. 자,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 쓰는 단어들이 항상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잘 봐두세요. 그때그때 잘 보고 학습하시면 돼요. 혹시 설사 모르는 단어가 있다 할지라도요. support 하면 당연히 지원한다 이고요. 그 다음에 university tuition fees 하면은 등록금이죠. 줄여서 그냥 tuition이라고도 하거든요. tuition fees, 등록금. For students,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부에서요. 자, thank you, okay죠. 얘도 숨기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자, 가볼게요. I strongly believe that government should support university tuition fees for students.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밑에 가정절은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문장 만드실 때 그 위에 있는 거 제가 인용하면 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should가 이 조동사의 이제 의미에서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인 거 알고 계시죠? 해야만 한다. 이럴 때 이해를 하고 쓰셔야 되는데 자, 이 조동사를 여기다 갖다 그대로 붙이신 분들이 있어요. 가정절 만들 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If government should support. if 가정절에다가 조동사 붙이지 마세요. If government should support 하면은 만약에 정부가 지원을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돼요. 정부를 지원해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If government support university tuition fee. 우리가 그냥 나름대로 가정을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의무감이 되게 강한 조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조동사 빼세요. 자, 그럼 그냥 빼고 해볼까요? First, if government support university tuition fees, 만약에 지원을 좀 해주면요. Students can save a lot of money. 자, 우리가 이제 답변을 또 두 갈래로 나눌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는 자, 경제적인 측면, 돈, 금전적인 측면이죠. 경제적, 그 다음에 시간적. 자, 이게 늘 그래 왔었거든요. 뭐 부모님들이 용돈을 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 경제 활동을 해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경제적으로 좀 안정화가 돼 있으면요. 경제적인 이득이 있고 플러스 시간적인 이득이 있어요. 학생들의 입장에서요. 대상이 학생일 때 그걸 잘 이제 유리하게 이용을 하셔야죠. 자, 왜 그게 가능한지 또 한번 볼까요?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요, 등록금을요. 자, 왜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지. 왜냐면 본인 돈을 안 써도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곧장 나와도 괜찮죠. 비약이 없으니까. Students can save a lot of money. 그 다음에 제가 돈을 세이브했을 때 이 학생들이 겪게 될 가장 좋은 긍정적인 감정이 happy보다는 자, 뭐가 좋다 그랬었죠? Feel more secure라 그랬었죠? Secure. 이 단어 꼭 외워두세요. Secure. 안정감이 들 것입니다. 그냥 해볼래? 좋습니다가 아니고 feel more secure. 안정감이 들 것입니다. 학생의 입장에서요. 등록금이 마련이 안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렇게 계속 뭐 본인이 스스로 알바해야 되고 어디서 돈을 구해야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지금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등록금을 벌러 다닌다는 게 좀 이제 안타까운 어떤 그것도 현실이기도 하겠죠.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자, feel more secure. 안정감이 들 것입니다. 자, 일단은 불안하지 않고 본인의 마음이 좀 안정화되어 있어야지 학업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비록 제가 지금 한 말을 우리가 늘 했던 식으로 풀면 돼요. If so, they will be more motivated to study harder. They will be more motivated to study harder. 훨씬 더 공부할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돈 걱정을 안 해도 돼서 마음이 좀 평화가 찾아왔어요. 안정화가 되면은 공부할 맛이 나게 되고요. 그 환경 자체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If they study harder, 자, 열심히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잇따라오는 결과 they will get better grades. 더 나은 성적을 얻게 되겠죠. 막 돌아다니면서 알바하셔야 되는 분들에 비해서는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시간적인 부분도 세이브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왜 그럴까요? 이제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Students won't need to work. 이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자, 이게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학생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잠깐 work라고 해서 파트타임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Students won't need to work. 굳이 일을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자, 뭘 위해서? To pay for their tuition. To pay for their tuition. 등록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일하러 다니진 않아도 됩니다.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이 공부에 그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지 이렇게 자꾸 하고 다니면 뭐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겠죠. 일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이제 일장일단들이 각각 있는데 자, 지금 우리는 요쪽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They can save time and energy가 되겠죠. They can save time and energy.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도 절약이 됩니다. 그러면 그 비축해놨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다 갖다 써야 돼? 노는 데 쓰면 안 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 갖다 써야 되겠죠. Focus better on studying. More likely to focus better on studying. 아무래도 일을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그 시간과 에너지가 또 비축이 되겠죠. So save time and energy. 자, 다음에 that way they're more likely to focus better on studying. 그래서 그 비축해놨던 시간과 에너지를 막 노는 데 쓰면 또 안 되고요. 자, 학생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가장 큰 본부가 뭐예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이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That way, they are more likely to focus better on studying. They are more likely to focus better on studying. 자, 그래서 뭔가 이게 개연성이 있는 그 멘트들을 하나씩은 쳐줘야 돼요. 계속 뭐뭐이다라고 대답하지 말고 제가 필연적으로 얘기하는 걸 피하라 그랬었죠. 파트 6에서는요. 그것도 그 상위 반열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의 구사 특징이 이제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뭐이다라고 얘기하는 습관을 빨리 좀 바꾸세요. 파트 6에서는요. 뭐뭐이다, 뭐뭐 확실합니다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파트 5에서 우리가 상대를 직장 상사를 설득해야 된다라는 어떤 미션이 주어져 있는 상태였었잖아요. 그때는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하시고 좀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요. 좀 개연성을 주면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가장 최적의 방법이에요. 자, more likely, less likely. That way, they're more likely to focus better on studying. 아무래도 학업에 집중할 확률이 조금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죠. 그거를 영어를 보통 잘해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일한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할 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이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어떤 환경이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I think focusing on study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students.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있어서는요.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뭐 일도 중요하고 뭐 다 어쨌든 경험해보는 건 좋지만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학업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과 이 매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밑에를 얘기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 게 내가 지금까지 제시했었던 근거들이 요거를 뒷받침하는 어떤 근거로서 사용이 되냐 그 여부를 여러분 셀프 체킹하라는 제 의미도 있거든요. 자, 얘기했었던 게 들어맞는지 보세요. 그래서 결과가 지금 막 내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했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주제를 아까 생각해 볼까요? 정부의 지원이었었죠. I strongly believe that. 그래서요. 저는 그래서 government should support university tuition fees for students. 정부가 당연히 등록금을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때문이었었죠? 경제적인 어떤 서포트적인 면,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세이브가 된다라는 면. 아르바이트하고 일하는데 시간을 너무 뺏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용어나 단어 정리들도 잘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축적해놨었던 그 템플릿들을 어떤 식으로 잘 전개하는지도 중요한데 이게 각각 주제에 따라서 꼭 써야 되는 어떤 단어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tuition fees 같은 거. 좀 특수한 소재들. 뭐라고? 등록금이야. tuition fees. tuition이야. tuition이야. tuition. 강세가 tuition fees. tuition fees. 그 다음에 government. government가 아니고 government. 정부 governments. governments. 그다음에 지원하다는 support죠. support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5월 달에 대표적으로 출제를 했었던 한 세트를 풀이를 진행해 봤고요. 자, 다음 달에도 6월 달 특강에도 또 기출을 한 세트 이제 꼽아와서 한 세트 들고 와서 풀어드릴 텐데 자, 이것도 공부하실 때 있잖아요. 얘네들 지문 하나하나 또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제가 이제 겉핥기식의 기문지학식 학습법은 빨리 여러분들 탈피하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걸 통으로 템플릿으로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나중에 그대로 쓰게 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표현 하나하나를 다 내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언어적 자산으로 꼭 갖춰주시고요. 나중에 또 자발적으로 스스로 독립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컨디션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학습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달 특강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